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또 제 35대 그 한인회장을 뽑는 그런 시기가 와서 이번에 그 한인회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7명 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7명 위원이 만나서 회의한 결과 25일 날 저희가 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제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난 30일 날 청담에서 1차 모임을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선거 일정 및 그다음에 그 선거에 관한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의논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발표하기로 그렇게 지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한인회장 선거 때문에 많은 한인 동포들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관심 있는 만큼 이번에 이제 공명정대하게 잘 선거가 진행이 돼서 또 앞으로 잘 한인회를 갖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장이 꼭 선출되기를 선관위에서는 바라고 또 후보자들이 빨리 이제 또 공고가 나가면 등록을 해서 미리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뭐 오늘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 홍보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지금 알릴 예정이니까 또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 많이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번 8월 30일 날 청담에서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내용 또 의결한 내용을 우리 간사이신 우리 박승철 간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선관위 간사 박승철입니다. 예, 30일 청담에서 안건에 대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 등록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의 등록자가 1명도 없을 경우 2차 등록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주일을 줍니다. 경선이 될 경우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 일시는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 날짜가 되겠습니다. 후보자들을 정경 발표 후 투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 자격, 합법적인 신분, 영주권, 시민권, 한인회비 납부, 아틀란타 5년 이상 거주자, 신원조회에서 결석 사유가 없는 자, 과거 범죄가 없어야 하고 한인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세 번째, 후보자 제출 서류는 한인회비 내는 회비 150명의 사인을 받아 제출한다. 지금 현재 한인회비 내는 회원과 전 33대 기준으로 한다. 단 등록기간은 9월 30일까지 내는 한인회비도 인정함. 공탁금은 5만 불로 결정함. 캐시어스 체크로 받는데 본인 사인으로 꼭 해야 한다. 공탁금과 서류 반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범법자 허위 사실 등 어떤 이유라도 접수된 서류와 공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단 후보 여섯 번째, 후보일 경우 단독 후보일 경우 시행세칙에 우선으로 한다. 정관 회칙 없을 경우 선관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이제 효율성 있는 좋은 매체에다가 이제 광고를 할 겁니다. 저희가.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인데 여기서 뭐 큰 저거는 그동안에 했던 그대로인데 저희가 이제 새로 결정한 게 공탁금 이제 5만 불 갖고 그다음에 한인회비 추천서 내신 분들 추천인 명단을 갖다가 200명에서
저희가 150명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올해 34대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인회비 납부한 사람이 너무 저조하고 또 인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33대 한인회비 낸 사람을 소급 적용하고 또 9월 30일까지 내는 한인회비를 내시는 분들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새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탁금 5만 불은 저희가 처음에 그 할 때 어떤 분은 7만 불을 제의했고 어떤 분은 3만 불을 제의했고 그래서 5만 불을 결정한 거는 지난번 32대 백이성 회장 때도 5만 불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회장으로 됐을 때 그때 이제 등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5만 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4대 때 그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만 불로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 한인 사회에 그 동포들의 위상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아틀란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뉴욕이나 LA, 시카고, 뭐 아틀란타 이런 정도로 해갖고 한인회가 그 위상이 높아졌는데 제가 한인회장 재직 시에도 다녀보면은 그 아틀란타 한인회를 갖다가 굉장히 우수히 평가하고 그런 모범적인 그런 그 저거를 많이 다른 한인회에서 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한인의 위상 그다음에 한인 인구 대비해서 5만 불 선이 적절치 않나 해서 저희가 5만 불로 공탁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반환 서류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뭐 서류에는 그 회칙에는 그거를 뭐 반을 해서 줘야 된다. 그런데 관례상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서약서도 이게 그 하나의 공문서거든요. 그죠? 이 서약서도 공문서인데 서약서에 보면은요. 선거 공고를 준수하며 제출된 등록 서류 및 공탁금 일체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칙이랑 이런 게 배치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행세칙과도 배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세칙이라는 거는 선거를 원활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시행세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세칙 거를 갖다가 요번에는 우선 적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발표했을 때 복수의 후보자가 생겼을 때는 물론 경선으로 해갖고 기표소나 이런 거에서 정견 발표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은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뭐 그 회칙에는 뭐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세칙에 보면요 시행세쪽 제20조 4장의 4장 20조의 3번 거기에 보면은 단일 후보일 때는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등록 마감일로부터 5일 내에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세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시행세칙대로 이번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당선자 공고는 했지만은 정기총회에서 선관위가 분명히 그 찬반을 물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확정을 그렇게 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이상 이렇게 말이 없게 저희가 이번에는 확실히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그 지난번처럼 그 서류가 이제 미비가 돼서 반환이 됐을 때도 이제 공탁금이 이번에는 반환이 안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접수와 동시에는 그거는 접수와 동시에는 저희가 일체 반환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류가 잘못됐다, 뭐했다 이런 거는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완벽하게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서류 제출에 그게 나갔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를 냈을 때는 당연히 본인 책임이죠. 그래서 그거고 또 하나는 허위 서류나 무슨 다른 뭐 그런 거짓이 있는 그런 서류가 왔을 때도 그것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자격 박탈과 동시에 공탁금은 내주지 않습니다. 좀 뭡니까 저 회비 낸 사람들이 150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추천인이. 예, 추천인이. 예,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낸지 안 낸지 갖다가 이제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게 뭐 200장을 가져오든 뭘 하든 예, 150장 이하를 가져왔어.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접수가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돈을 내고 받는 겁니까? 그 서류 먼저 받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음. 공탁금과 일체 서류는 동시에 제출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50명이 미달됐어. 미달됐으면 그걸 제출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받지를 않죠.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누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제 200명 가져왔는데 예. 그 숫자가 150명이 되는 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봐도 아, 왔는데 그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에. 그렇죠.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될 때 전형할 때 다 서류 내잖아요. 입학 서류 전형. 그 전형료 그 서류 잘못됐다 그래서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는 완벽하게 자기가 본인이 저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추천인 서류를 받을 때 분명히 본인이 가서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가서 낸 사람한테 서류를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건 100% 하자가 없죠. 그런데 그걸 아니고 다른 사람한 저기 자기가 임의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냈을 거다 그냥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냈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써갖고 자기가 사인을 해서 낸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난번 그 34대에서도 그런 게 몇 건이 발견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 한인회장을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런 도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30일까지 그 한인회비 납부 그걸 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150명 정도는 뭐 한인회장 나올 정도의 그 위치가 있다고 보면은 충분히 그 뭐 한 달 내에 또 그 전에 33대 또 34대에 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150명 정도는 정확한 그런 그 서류를 제출을 저희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3대, 34대 한인회비에 낸 사람들 명단은 공개가 되나요? 후보자들을 위해서? 그거는 후보자들이 와서 직접 물어보면 저희가 정보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 김희철 회장한테 저희가 여기 다 붙여놓고 써서 배너로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뭐 발표를 안 했다, 뭐 했다 이랬는데 제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한인회비 33대, 34대 낸 사람들을 정보를 요구하면은 저희가 그 명단은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단 거기에 보면 뭐 주소나 이런 거는 저희가 받을 때 보면은 못 써요. 막 받다 보면 이름만 거의 그 써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냈을 때 무작위로 확인 전화를 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추천인 서류가 150명 들어왔을 때 무작위로 저기를 해서 그분한테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허위 사실이 났을 때는 저희가 자격 박탈과 동시에 그 등록 무효로 그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투표 장소는 경선이 되면 투표 장소는 어디예요? 한인회관, 그건 여기 안 한군데요? 쓰는데, 예, 한인회. 왜냐하면은 경선을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어디 좁은 공간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지금 저희가 그 많이 그 경선이 되면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경선이 되면은 또 후보자들이 나름대로 또 투표하기 전에 정견 발표도 아까 얘기했지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어려운 시기에 참여해 줄지 그것도 지금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인회가 그래도 좀 장소가 넓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좀 낫지 않나. 그리고 막 하기 전에는 뭐 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좀 한 다음에 경선이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경선이 되면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경선이 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뭐 경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경선이 될 경우에 두 분이 이제 선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어떤
제재 조항이나 이런 게 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저기 회칙에 보면은 뭐 배너가 몇 사이즈 포스터를 어떻게 붙이는 게 여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경선이 되면은 그 선거 운동도 등록과 동시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셔야지 자기가 그냥 뭐 미리 나오겠다고 그냥 이렇게 등록도 안 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저기 선거법 위반이니까 꼭 선거 운동을 하시려면 등록 필증을 받은 다음에 그 접수증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에 그 해당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저희가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해야 되는 거네요. 아,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하면 출마의 변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 한일회장에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내일 기자들 다 모여주십사 하고 제가 내일 공식적으로 출마를 하겠다.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선거 운동이 아니죠. 그건 출마하겠다. 출사표 던지는 것까지는 예, 괜찮고 괜찮다 선거 이거죠. 운동을 하는 예, 거는 예, 안다는 거죠. 안 9월 된다는 말일 이후에 해야 된다. 아니죠. 접수.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접수만 하면 접수만 하면은 선거 운동을 해라. 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다 이거예요. 제가 내일 왜- 접수하면 모레부터 예, 예. 선거 왜냐하면은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기간이 짧아요. 네. 한 달뿐이 안 됐는데 한 달에 9월 30일 날에서 10월 30일 날인데 이게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접수와 동시에 똑같이 그러니까 접수 빨리 하는 사람은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만큼 선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결단을 내셔가지고 접수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본인한테도 큰 홍보가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그 시행세칙이 2020년 35대 한일회장 선거 시행세칙에서 따로 별도로 문건으로 나오나요? 없어요. 이거는 전에 계속 그동안에 나왔던 거 이런 거 시행세칙이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변경이나 뭐 저기 하려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해야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마음대로 뭐 변경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단 시행세칙 내지는 총회 제가 말씀드렸지 회칙이랑 부딪히는 부분은 제가 시행세칙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도 없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해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법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내놓겠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못 들은 것 같은데 투표에서 경선에서 지면 경선에서 패하게 되면 예, 공탁금. 공탁금의 절반을 돌려줘요. 아, 그게 이제 제가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회칙엔 있는데 그래서 여태 그렇게 저희가 돌려준 예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서약서도 이게 그 공문서예요. 그죠?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은 제출한 등록 서류 및 공탁금 일체의 발환을 요구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약서가 이건 공증을 받는 서류예요. 공증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공탁금이나 이런 걸 안 돌려주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서약서가 지난 34대 때도 34대 때뿐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고친 적이 없어요. 고친 적이 없어요. 제가 32대 선거관리위원회였을 때도 똑같은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서류를 다 냈고. 후보 등록할 때 그 서약서를 제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미리 서류를 받아갔을 때 이거를 서약서, 각서 이거를 공증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약서 내용을 오늘 이제 처음 인지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포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결국은.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공중까지 받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 공증 받았어요. 서류. 어. 저기 롤라이즈 받으러. 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우리가 전에 그 재작년에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공탁금에 대해서 이게 서류 다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까? 지난번 그 재판 과정. 재판 과정에서는 그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그냥 뭐 서류 전부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기각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 대신에 저희가 서류는 다 냈다 이거죠. 예. 네, 서류. 그 서약서가 무서운 거. 저런 혼인 서약서 좀 무서운. 사인을 하면 끝이요, 미국은. 지금 김 회장님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죠. 그 뭐
그렇다고 선거관리위원장이란 자리가 무슨 특정 한인을 뽑는 것도 아니고 특정 후보를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뭐 내가 저 글을 보니까 뭐 특정한 후보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뭐 우려된다. 저는요 지금 나오려고 하는 분들하고 전부 밀접한 관계 있어요. 다 그분들 또 한인회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시려고 하는 분이요. 저 있을 때 부회장도 했고 이사장도 했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밀접한 관계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그 독자들한테 이거 마치 무슨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적인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그런 글을 쓴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시청자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한편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이해력이 짧은 사람은 세상 보는 눈도 짧아요. 그 좀 그런 분들은 이해력 좀 키우세요. 네. 그 선관위원 한 명이 사퇴됐다는 보도가 나는데 예. 참 그 부분을 근데 그게 일단 선거관리위원 5명은 저 한인회 이사회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 인사 둘에서 7명이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이 이사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박승철 간사님, 그 다음에 이순희 소장님, 배현주 그분하고 그 다음 박기봉, 그 다음에 김상국 수석부회장 이렇게 5분이 추천이 됐었고 저랑 장경섭 해병전의 회장님은 추천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그 25일 날 그 선거관리위원장 뽑는 거기서 이제 제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이 김상국 선거 사퇴 저한테는 아직까지 사퇴서를 안 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는 가겠다. 그래서 제가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가겠다. 그래서 그럼 사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고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걸 위임하고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가셨어.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상한 저기에서 막 그날 했던 내용이 다 보도가 되는 거야. 내가 분명히 가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외에는 절대 개인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왜 또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기 뭐 기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뭐 이사회 참석을 안 해서 모르는데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할 때 그 이사회비를 내지 않은 선관위원이 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24일까지 이사회비를 내야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24일 날 이사회비를 냈고 한 분은 사퇴한다고 지금 말하신 분은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일 날 제가 알기로 27일 날 김인철 회장이 그분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오늘까지 이사회비를 가져와라. 그래야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사장님한테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 김상국 수석부회장이 그 사퇴를 한다고 이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 김영배 이사장이 일단은 선임이 이사에서 됐었으니까 정식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장님한테 제출하세요. 그래서 이유는 이사비를 안 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의 적인 거는 어떤 모금 매체에서 그 사람이 사퇴했다고만 막 썼어요. 왜 사퇴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야. 그냥 개인 사정상 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정확하게 사퇴를 냈는지, 사퇴를 갖다가 했는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한테도 사퇴 서를 내지도 않고 외부에 먼저 자기 사퇴했다고 내는 이런 행위는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사회비를 안 낸 거예요. 제가 나중에 돌아서 알아보니까 자기는 이사비 안 내고 선거위원장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떳떳하게
나한테 이사장님한테 했으면 이사장님이 나한테 내라고 했으면은 나한테 이만저만 이유로 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위원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내야죠. 그죠? 그래야 제가 공식적인 문서를 갖고 제가 사퇴서를 수리한 다음에 뭐 다른 위원을 뽑든지 하지 사퇴서를 정식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마음대로 뭐 그 사람이 사퇴했다고 그래가지고 임명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분이 일단은 뭐 외부에다가 사퇴를 했다 이렇게 식으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엿듣는 이유는 사실 오늘 이제 어제 그 메일을 받고 오는데 이미 어떤 언론 매체는 벌써 뭐 공탁금이 5만 불이다 이런 걸 단독으로 벌써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오니까 지금 저기 사무장이 그 복사를 해놨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언론 매체마다 어떤 그 취재의 소스가 틀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35대 선관위가 구성되자마자 벌써 뭐 사퇴다 뭐다 어떤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리고 또 내부적인 어떤 그 기자회견 내용이 일부 미리 유출되고 하는 부분을 봐서는 그래서 34대 때도 사실 뭐 선관위원 간의 어떤 그 내부적인 또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때 이게 시작부터 벌써 한인 사회에 이미 놔두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는 좀 뭐 진위 여부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의심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규율이나 뭐 나름대로 선관위원들 간의 어떤 조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이순희 소장님이나 간사 있고 뭐 그 당시에 저기 했지만 저희는 안건 하나부터 전부 다수결로 했어요. 무슨 안건이든지 내서 각자 개인 의견을 내서 거기서 가장 합당한 거를 저희가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분명히 그 위원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절대 우리가 오늘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만 저희는 인정을 할 테니까 위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그 자리에서도 말도 했지만은 또 하나 카톡방에도 제가 그런 쪽으로 해갖고 얘기를 글을 올렸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오늘 그런 거 보니까 아까 우리 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비칠 때는 이거 뭔가 내부에 뭔가 그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거를 갖다 발선한 위원회 뭐라 그럴까요? 그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했으면은 그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그 매체에다가 전화해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반대지 않을까. 막 어떤 한 분한테 전화해 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서 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인 나 역시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계속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내가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다시는 좀 선거관련 공식적인 발표 외에는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그 위원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관위원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바깥에서 우려하는 만큼 우리 선관위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선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사항을 외부에 나가서 하시는 건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육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카톡으로도 하셨는데 그런 룰을
적어도 선관위원이 된다고 하는 인격이라고 한다면 회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오늘 한인회에 와보니까 무슨 뭐가 광고가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바깥에서 우려하는 만큼 선관위는 건재합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에 응하는 위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밝힐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을 인격을 믿어주시고 바깥에서 돌아가는 얘기는 그저 하나의 그저 풍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들의 인격은 믿죠. 근데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 여기 오는데 사실 와야 될 사진이랑 한장 얻으면 딱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뭐 우리를 불러놓고 여기서 발표할 내용이 벌써 아틀란타 K를 통해서 쫙 배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걸 지금 온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상해. 선관위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선관위에서 어찌됐든 내부에서 누군가가 그 내용을 다 저쪽에서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했겠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그거죠. 부분은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도 다 언론 그런 매체 분들 아니세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취재해가지고 그거 보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자. 선거관리 그럼 만약에 그런 저기가 오면은 선거관리위원회 때 물어봐서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야 이런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도해도 됩니까? 그러면 뭐 선거에서 아니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특종이니 뭐니 해갖고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써제낀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 언론 매체라기보다 그 개인의 그 자기의 생각을 쓰는 그런 매체로 뿐이 저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여기 뭐 기존 그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데스크나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저게 걸르고 기사도 이렇게 뭐 이렇게 순환 이렇게 나가고 정확한 기사가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 개인적인 걸 들어가지고 막 쓰고 또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보 빼내갖고 쓰고 이거는 그건 언론사로서 기자로서 그런 사명감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혹시 또 이런 저희가 저기 하면은 우리 언론사 여러분께서 그런 저희가 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보도나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고 만약에 저기 하면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셔갖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오신 분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으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5대 선관위가 잘 활동해서 공평한 방법으로 차기 회장을 뽑기를 바라는 마음 진심이고요. 지금 김 회장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논란이니까 일단 외부 인사 2명 중에 선임되셨는데 아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 회장님이 해석하는 외부 인사는 어떤 외부 인사라는 거는 저는 뭐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시켜달랬던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회칙에도 보면은 그냥 선거관리위원 이사에서 5명, 외부에서 2명, 해서 7명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뽑게 돼 있는 거지 내부 인사나 외부 인사가 꼭 선거관리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선거관리위원도 해봤고 한인회장도 해봤어요. 그런 거 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7명이 구성이 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한 그 반론을 제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문제로 인해서 왜 이게 회칙에 위배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 정관에 없는 내용을 뭐 했다든가 뭐 외부 인사가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했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그게 그 참작이 되고 수긍이 가지만은 그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뭐 아무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슨 개인적으로 누구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한다. 무슨 선거가 뭐 좀 이렇게 약간 뭐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 선입감은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서류가 오고 정확하게 등록이 되고 하면은 검토해서 우리가 등록을 시켜주는 거지. 무슨 내가 무슨 표를 찍어갖고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걱정 안 하시고도 되고 좀 그 사실관계 이런 거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도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